안녕하십니까. 달마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3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길고 어려웠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 대통령 뉴스를 잠시 좀 살펴봤는데,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를 한번 연휴에 관람을 하고 그 주변 분들한테 관람을 권유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몇 군데 실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 그 추석 전에 대통령 부부가 개를 안고 있는 사진을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 좀 시국에 안 맞는다라고 할까요? 좀 그런 인상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도실무관이라는 관람 권유가 뭔지 모르게 민심과 늘 이 핀트가 좀 어긋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기를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절반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있죠. 11월 10일이 그 임기 절반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국정을 추진할 만큼 하고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국정을 또 국정을 모색해야 될 그런 단계인데, 아직까지 그런 좀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임기 절반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자신의 그 등장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새겨보고 그 말하자면 국정을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가다듬어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등장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국기 훼손, 그 다음에 자해적인 정책, 그 다음에 인사, 이런 부분을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경 운동권을 청산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이념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국정의 주요 정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각종 민생 개혁으로 국가와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된다. 이게 윤 정부가 떠안았던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이런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면 그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정 추진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적어도 민심을 잘 받들고 좀 보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간의 그 국정 지지도의 어떤 변곡점들만 살펴보면 대략 초반에 한 50%대까지 올라갔다가 중간에 또 내리막길을 걷기도 했지만 한 35% 선에서
좀 지속적인 안정세라 할까요? 그런 걸 보이다가 어 뭐 올해 들어 가지고는 20%대 후반으로 또 하향을 하다가 지난 9월 13일 날 갤럽 조사에서 20%로 폭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인제 거의 식물화한다는 그런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윤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 이걸 정확하게 해야 나머지 그 절반의 임기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대략 한번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된 원인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어떤 답이랄까요? 한 4가지 정도의 실패가 이런 현상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원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좀 짚어보고, 윤 정부가 해야 될 국정 자세,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4가지 실패 사례를 꼽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첫 번째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정치적 정체성 관리에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치는요, 좌우 대립이 지금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인 지지 목표가 사실 51%를 넘어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보수든 또 좌파든 거기에 기본 지지 세력 더하기 정도를 보태 가지고 51%에서 55%이 정도 범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좌나 우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목표 달성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좌면 좌, 우면 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이 좌와 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어떤 혼란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처음부터 그 인사관리에서 좌파적인 인물들이 상당히 좀 유입이 됐고, 그 다음에 호남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좌파적인 사고에 좀 가까웠다. 그 다음에 우리 우파에서 늘 지적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가 조치라든가 이런 게 미흡했다, 이런 거를 방관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파에서 과연 정말 자유민주를 지향하는 우파 정부가 맞느냐, 이런 의아심을 사실 좀 품게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들이 의사나 또 과학기술자나 또 해병대, 이런 데 대한 우파의 확고한 지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분은 자유우파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 좌파도 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파도 아닌 좀 박쥐형의 그런 어떤 이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닌 그런 박쥐와 같은 그런 이념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좌로부터는 적이라는 그런 그 취급을 받았고, 또 우리 자유우파에서는 우리의 우군이 아니다라는 그런 좀 배척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20%까지 지지율이 추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책이, 지금 현재까지 실패한 정책이 의료개혁입니다. 이 의료개혁은 이어지는 모든 개혁의 어떤 시금석이 될 일이었는데, 그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지금 모든 개혁들이 힘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료개혁만 국한해서 보자면 이거는 참 복잡하고 미묘한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칼로 치면 면도칼 같은 걸로 이 조심스럽게 달아야 될 그런 문제를, 말하자면 도끼로 장작 패듯이 문제를 설건드린 그런 결과로 지금 결국 지금 좌초 내지는 실패, 또 앞으로 더 큰 실패, 국정의 어떤 완전 파산, 이런 것을 지금 예견되는 상황으로까지 지금 악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말이죠, 7개월 이상 아무 결과를 못 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을 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고통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안 해요. 이런 자세는, 이거는 자유민주를 주장하는 그런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아무 설명도 없이 증언만 고집을 계속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지금 반대 내지는 정책을 중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고집, 2,000명, 그 증언, 이거를 고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계속적인 어떤 그 갈등과 다툼을 7개월 내내 이어가면서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하고, 응급실 의료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만 자꾸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지할 그런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개혁의 실패가 2년 반 정도, 윤석열 임기 2년 반의 실패를 대표하는 어떤 사안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국정 태도의 실패입니다. 이게 서로 교차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은 국민은 무조건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국민은 결코 무조건 옳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점점 그 여론의 말하자면 지지를 못 얻게 되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으로부터도 점점 고립되는 그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어떻게 됐나 하면, 국민은 무조건 옳다 해서 지금 내 말이 옳다로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자기 방어 반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말이 옳다. 이거는 바로 이제 그 파국을 향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권한은 주권자, 국민들이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이 권력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관리인이 별장의 관리인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대통령실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국민들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거 이제 부정적인 기류에 대한 자기 방어 그 어떤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래서는 절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자기가 잘나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우연히 그야말로 좀 험하게 이야기하면 소발의 쥐잡기식으로 그때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이 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국정 동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느끼는 두 가지 사례가 전에 그 부정선거를 기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대통령이 어떤 주머니에서 즉흥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에 대한 어떤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런 게 그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이 위임한 게 아니고 자신의 고유의 어떤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한덕수 총리도 의료 대란의 책임을 전공의들한테 떠넘기는 걸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이게 바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부정하고 마치 그 사람들을 과거에 운동권처럼 운동권들 화염병 투척하고 북한하고 불법 접촉을 하고 동일대 사건, 건국대 사건 일으킨 그런 사람들처럼 막 타도 대상으로 삼는 그런 지금 행태를 보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권력을 자신이 가진 개인의 사적인 물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례의 단적인 증거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그 국정 태도의 실패에 이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가정과 여당 관리의 실패라는 점을 또 꼽고 싶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여당과 동일한 어떤 결사체다 또는 정치적 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동일시 되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여당이나 또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는 거는 결국 대통령이 전부 다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정치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한다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어떤 것 일어나는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냄새가 퍼지듯이 전 국민들한테 어떤 인식이 심어지는 거, 이게 정치의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냄새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스캔들, 추문, 이런 쪽으로 자꾸 가니까 결국은 그 스캔들이나 추문이 대통령하고 동일시가 돼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그 대통령이 지금 직계 식구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부인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분에 대한 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온통 그 스캔들이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또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언급이 되니까 대통령 그 부인으로 인해서 민심 이반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말하자면 의료개혁으로 완전히 민심을 상실해 버렸고, 또 대통령 부인도 어떤 개인사 또는 국정 개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 보기만 해도 싫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심 이반을 부르는 부창부수의 그런 최악의 상황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뢰성이 무너지면요,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국민들한테. 우리가 미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른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게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정리를 못하면요, 앞으로 남은 임기 절반, 이 식물 정부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의 어떤 국정 실패의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전국을 좀 큰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요, 지금 윤 정부의 대통령이지만 윤 정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윤 정부의 지지율이 20%까지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게 10%대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지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정치의 상대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대표 있죠. 그분은 저는 애초에 우리 이 정치계에 입문을 하거나 정치계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에 대한 말하자면 저의 그 지지도 평가를 이야기하자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요, 그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가 지금 서로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전국이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국정 실패의 원인들을 좀 세심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뭐 해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가 아마 회동을 한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분들이 진정한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박지형의 어떤 이념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그런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회동에 별다른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사람은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국정을,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아니면 긍정적인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제가 동영상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의료 대란에 대한 수습책을 제시를 하고, 또 나머지 정권 그 실패의 정권 운영 실패의 원인들에 대한 해법을 어느 정도 도출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뭐 작은 뭐 소소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 대란의 해법은요, 지금까지 늘 제가 이야기해 왔다시피 2025년 정원은 철회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집 정원이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정상적으로 교육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내년 의대 모집을 안 해야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집 정원을 축소하는 정도의 대책이 없이는 윤석열 정부가 저는 제대로 살아남기 어려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아무튼 저의 생각이 지금까지 뭐 거듭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망한 거는 거의 다 맞았는데 그 전망에 대해서, 해법에 대해서 한 번도 정부 여당이 답을 제대로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모임에서 그런 데 대한 약간의 뭐 단초라도 열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진다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